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신홍범입니다. 만성 피로, 졸음, 수면 질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우선 만성 피로, 늘 피곤한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늘 피곤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몸에 여기저기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기 힘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원인이 있고 또 병태 생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질환이 아닐 때 우리가 이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이 병명은 아니고 어떤 이제 신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좀 피곤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때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학적인 검사로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찾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수면 질환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 중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이게 수면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면 검사, 수면 다운 검사라고 잠을 찍어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잠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수면 질환이 없으면 이제 이때 만성 피로 증후군이 되는 거고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수면 검사를 해보지 않았고 다른 내과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이 경우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확진을 내리기 전에 수면 질환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찍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면 질환들. 예를 들어서 불면증. 불면증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죠. 내가 잠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다가 중간에 깨고 다시 못 자고 이럴 수 있죠. 한편 코골이 수면무호흡증도 있습니다. 코를 골다가 자다가 숨을 안 쉬는 수면무호흡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골이는 거의 없는데 자다가 호흡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흡 장애의 경우에도 밤에 잠을 깊게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요. 자다가 다리를 떠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나 만성 피로 증후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내과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이럴 경우에 혹시 내가 수면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 피로와 졸음, 그러니까 졸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피로와 졸음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좀 모아져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고 졸음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피로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이 피로와 졸음을 명확히 또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졸리면 또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또 구분을 합니다. 피로는 번아웃 된 거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의욕도 없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좀 피로에 가깝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의욕이 좀 떨어지는 거. 근데 졸음은요. 저희가 이제 기면병이라 그래서 심하게 졸리는 그런 질환을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잠을 자고 싶어요. 자꾸 잠이 와요. 그러나 이분이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졸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졸음이 심한 경우에는 이건 수면 질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깊게 못 잘 경우에 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졸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면증, 기면병이라는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잠이 많은 질환이라 그래서 저희가 과다수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잠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밤에 충분히 잠을 잤어요. 잘 잤어요. 깊은 잠을 잤는데도 졸리는 겁니다. 대개 이게 이제 청소년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무렵에 시작이 되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고 수업 시간에 졸고 뭐 심지어 시험 보다가 졸기도 하고 성인이 돼서는 이제 운전하다가 존다든지 가끔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성인 환자분들 중에는 어떤 취업 준비, 시험, 네, 이런 거,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거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졸음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기면병을 포함한 과다수면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저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늘 자나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졸음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기면증과 과다수면증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또 밤잠의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수면무호흡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해서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는 양압기로 치료를 하고 기면증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 이제 졸음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성피로, 졸음,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게 맞는 어떤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내과적인 검사, 면역적인 검사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한데 내 수면은 어떤지, 내 잠의 질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